대다수의 학생들이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과학 교과서 속 진화론. 그 불편한 진실을 아십니까? 기원론은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진화론은 생명이 물질로부터 우연히 생겨났다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과학적 근거가 극히 미흡할 뿐 아니라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가설임에도 교과서에는 실험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에 근거한 자연주의적 가설을 과학적 사실로 위장한 교과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을 알고 계십니까? 9가지 파트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진화론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2. 진화론은 어떤 가설일까? 3. 생물학적 진화론의 변천사와 위기. 4. 진화는 과학적 사실일까? 5. 교과서 속 빅뱅 이론의 허구성. 6. 교과서 속 화학적 진화의 허구성. 7. 교과서 속 생물학적 진화의 허구성. 8. 교과서 속 인류 기원의 허구성. 9. 노마와 21세기 천동설, 진화론. 진화론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인류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인간을 지능이 발달한 동물의 일종으로 비하합니다. 삶과 죽음을 아무 의미도 없는 우연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전통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여 사회에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유물주의와 양육강식의 논리는 일등주의, 쾌락추구, 성폭력, 동성애, 학교폭력, 왕따, 자살, 낙태, 각종 폐륜 범죄 등에 대한 죄의식을 사라지게 합니다.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를 합리화했습니다. 약육 강식론에 근거한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이 있고 적자 생존에 의한 공산주의의 계급투쟁 합리화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나치 강령으로 삼은 히틀러, 찰스 다윈에게 자본론을 헌정한 칼 마르크스, 수천만 명을 학살한 레닌, 스탈린, 모택동 등이 있습니다. 우생학과 사회 진화론을 통해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겔트는 백인 위주로 인종을 계량하자는 우생학을 창설했습니다. 유인원, 흑인, 황인, 백인으로 이렇게 진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통해 흑인들의 비참한 인권을 유린했고 구미제국의 단종법과 이민제한법의 제정을 실시했습니다. 스펜서 등의 사회 진화론에 의해 인종차별이 정당화됐습니다. 종교를 공격하는 또 다른 종교인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도킨스는 진화론이 사람들을 원시적 미신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말했고, 헉슬리는 진화론은 무신론적인 자연주의 종교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는 진화론은 창조론보다 더 근본적인 종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과서를 통한 진화론 교육을 통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기독교를 붕괴하였습니다. 진화론은 어떤 가설인가? 지금 우리는 진화론의 사고체계 및 최종 목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은 우주 만물이 긴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자연주의적인 사고체계이며 물질로부터 자연계가 유래됐다고 믿는 유물주의적 신념이고 자연법칙을 신격화한 범신론을 추구하며 인간을 신의 자리에 대체하려는 인본주의를 추구합니다. 유물론이 사회과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마르크시즘이며 자연과학으로 나타난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 줄리언 헉슬리는 진화론의 최종 목표가 사회주의에 기초한 세계정부의 건설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진화론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주 진화, 즉 빅뱅 가설은 우주알, 대폭발, 현생 우주의 과정이고
화학적 진화, 즉 오파린 가설, 무기물, 유기물, 코아세르베이트, 원시세포의 과정으로 진화합니다. 생물학적 진화, 즉 다윈의 가설은 원시세포, 단세포, 동식물, 인간의 과정으로 진화합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자들의 또 다른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조지 월드가 말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단 두 개의 가능성만이 있다. 신의 초자연적 창조 혹은 우연 발생적인 진화. 자연 발생설은 이미 120년 전 파스테르 등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으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 발생에 진화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론의 변천사와 위기. 방황하는 진화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화한다는 다윈의 점진적 진화설의 모순이 학술적으로 입증되고 중간 과정에 관한 화석 증거의 부재로 여러 대체학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다윈의 점진적 진화를 보완한 헉슬리와 도브잔스키의 현대 종합이론과 이를 발전시킨 도킨스 등의 신다원주의, 굴드 등이 제창한 단속 평형설이 대립,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점진적 진화론만 사실처럼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진화론을 올바른 학설로 오해하고 있으나 수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다윈 탄생 20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화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해 격렬한 내부 논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건전한 과학 발전의 과정이며 진화의 동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화는 분명히 발생했다고 믿는 공상과학적 주장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진화에는 유전 정보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이 적힌 특별 지시문. 한 유전자의 암호수는 평균 약 3,000개. 유전자 수 종마다 일정. 대장균 3,470개. 꼬마선충 19,000개. 사람 3만 개. 유전 정보의 증가 없이는 새로운 생물체제의 출현은 불가능합니다. 개체 의지가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환경이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자연 선택이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사용 빈도 증가로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돌연변이 축적으로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유전암호 한 자리가 돌연변이에 의해 바뀌어 발생하는 생물체제 내의 변이가 쌓여 다른 생물체제로 대진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생물은 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돌연변이가 생물을 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최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자연 선택이나 적자 생존의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진화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일어나는 변이는 게놈에 정해져 있는 생물체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진화론을 떠받치는 세 기둥, 돌연변이, 자연 선택, 화석 중 돌연변이와 화석의 두 기둥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극소수의 학자들만 알 뿐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믿으며 1950년대 이전의 낡은 이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물의 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생명의 화학적 진화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진화의 필수 조건인 유전 정보의 증가는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생물체제 내에 변이가 축적되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는 수많은 원숭이가 타자기를 두드리다 보면 한 마리 정도는 우연히 박사 논문도 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유전자 코드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진 정보의 집합입니다. 자연 선택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균의 내성이 생기는 변화는 생물체제 내의 변이에 해당하며 후추나방의 사례는 종내에서 흑백 나방들의 구성 비율이 변화한 것 뿐입니다. 현재의 생물 개통수는 상상의 산물이며 공통 조상의 화석이 전무합니다.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과 멘델의 유전법칙에 위배됩니다. 돌연변이는 진화가 아닌 퇴화의 요인이며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지 못하므로 생물체제 내의 변이를 일으킬 뿐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생물은 진화를 부정합니다. 화석 생물의 모습은 현재와 거의 유사합니다. 시생되는 후생 생물 화석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화 생물은 전혀 없습니다. 화석은 중간종 화석이 없이 불연속적으로만 발굴됩니다. 생명체에 사용되는 광학 이성질체의 특별함은 진화를 부정합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과 진화생물학자에게는 종의 정지가 생소한 개념이지만 고생물학자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교과서 속 빅뱅 이론의 허구성. 교과서가 말하는 우주 진화 가설 빅뱅 이론은 지금부터 약 137억 년 이전에 매우 작고 고온의 원초 물질 덩어리가 대폭발 후 인플레이션적 팽창을 일으키면서 냉각되기 시작하여 별들과 은하가 형성되고 현재의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모형을 빅뱅 모형이라고 합니다. 빅뱅의 주요 증거로 제시되는 세 가지 관찰 현상은 별빛의 적색 편의 현상, 절대온도 2.7K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핵합성을 통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있습니다. 빅뱅 가설의 불편한 진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주 상수에 미세 조정이 있습니다. 우주의 주요 물질 상수들은 10분의 1의 1230제곱이라는 극히 낮은 확률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우연에 의하여 현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두 번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입니다. 현재 정밀한 관측 결과 우주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암흑 물질이 23%, 암흑 에너지가 7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주론은 미검증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제외하면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빅뱅 이론은 95%의 미확인된 가설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주 팽창의 속도 문제입니다. 현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로 간주하는 137억 광년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 137억 년으로 계산하면 평균 우주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큰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과 위배되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우주의 대규모 문제입니다. 우주가 대폭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면 우주 공간의 은하 분포는 균일해야 되지만 우주 공간에는 직경 약 수억 광년 거리의 커다란 빈 공간이 수없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빅뱅으론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다섯 번째는 극히 낮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정밀한 계산에 의하면 빅뱅으로 137억 년 만에 오늘날의 우주가 만들어진 확률은 거의 제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빅뱅 가설에 대한 여러 자료들은 교진총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속 화학적 진화의 허구성. 생명체와 관련 없는 조건과 결과입니다. 조건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초기 대기는 환원형이 아닌 산화형입니다. 산소가 존재하는 초기 대기 환경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불가합니다. 생성된 아미노산은 D-형과 L-형이 혼합된 상태입니다. 생명체는 L-형만으로 구성됩니다. 초기 대기와는 다른 인위적인 실험 조건을 설정합니다. 냉각 트랩과 밀폐 용기는 설계된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는 가열 후 급냉이 불가능합니다. 폭스 실험도 살펴보면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을 혼합하여 170도씨로 몇 시간 동안 가열한 결과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 실험은 아미노산이 화산이나 용암 등에 의해 뜨거워진 초기 해양에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경우를 가상한 것입니다. 폭스의 실험은 마이크로스피어, 즉 합성 축합 물질이 초기 세포로 될 수 있는 듯이 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실험 결과는 화학적 진화설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오류를 전제로 한 의미 없는 시도일 뿐입니다. 밀러의 실험은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초기 지구의 단백질 기원 실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밀러의 실험에서 발생된 아미노산을 사용하지 않고 정제된 아미노산을 사용했습니다. 정제된 아미노산을 일정 시간 6시간 동안 고온 170도씨에서 가열하여 축합체를 얻었으나 6시간을 초과하면 파괴되므로 초기 지구 환경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교과서 속 생물학적 진화의 허구성, 과학 교과서에 기술할 수 없는 수정, 폐기되어야 할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진화, 즉 종류의 변화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모든 내용들은 이제 조작으로 밝혀졌거나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의 억지 추론이므로 당연히 시정돼야 할 내용들입니다. 말의 화석. 화석의 증거는 말의 진화를 부정합니다. 몸집이 커지고 발가락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말의 화석 계열은 이미 폐기된 정향 진화설에 근거한 상상의 산물입니다. 최초의 말이라는 에오히푸스는 바위 너구리로 확인되었으며 이들보다 더 작은 말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시조새. 화석 속 시조새는 멸종된 완전한 새입니다.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1984년 국제 시조새 학술 회의에서 멸종된 조류로 공식 선언하였고 오늘날 학계에서는 멸종된 조류, 깃털 달린 공룡 또는 화석 자체가 위조된 것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조새처럼 날개 끝에 발톱이 있거나 이빨을 가진 새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추 나방. 공업화에 따른 개체수의 단순 변화일 뿐입니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실험으로 후추 나방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검은색을 띠는 쪽으로 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개체수의 변화일 뿐이며 사실이라 해도 같은 종 안에서의 관찰이므로 진화와는 더욱 무관한 실험입니다. 게다가 야행성 후추 나방을 낮에 풀어 관찰한 것은 나방의 정상적 관찰이 아니며 이들은 원래 나뭇가지에도 앉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동기관. 유전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오류입니다. 새와 포유류, 영장류 등은 모두 기원이 같으므로 같은 형태와 구조에서 진화했다는 주장이지만 각 생물은 유전적 지배가 상이해 같은 기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통조상이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 공통조상에서 비롯된 증거라는 것은 서로를 증거하고자 하는 순환 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핀치새의 부리. 생물체제 안에서 모습을 달리하는 변이일 뿐입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발견한 핀치새는 짧은 기간에 다양한 부리의 변화 모습을 보이면서 필요에 따라 변이를 보여주는 진화의 증거로 널리 알려졌으나 단지 같은 생물체제 안에서의 변이일 뿐 진화와는 무관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조금씩 모양이 변한다 해도 핀치새는 핀치새일 뿐입니다. 흔적기관. 모두 고유의 기능이 있는 신체기관입니다. 퇴화한 기관으로 쓸모없는 부분이라는 흔적기관들은 원래의 기능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충수, 미골, 갑상선 등 1930년대까지 180여 개라던 흔적기관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 본연의 기능이 밝혀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화론자들도 진화의 증거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해켈의 배 발생도. 명백하게 조작된 최대의 학술 사기입니다. 에른스트 해켈의 배 발생도는 모든 생물이 발생 초기에 비슷한 형태를 가지며 사람도 태 속에서 생물의 진화 단계를 거쳐 태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자라기 전에 태아는 하등한 존재로 간주해 낙태 등의 비윤리적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모습을 조작한 사기극으로 판명되어 필트다운인 조작 등과 함께
일반 학계에서도 최대의 학술 사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켈 자신도 조작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교과서 속 인류기원의 허구성, 화석 조작 및 소수의 유골 파편으로 추정하는 수준입니다. 호미니드, 중간 인류의 유골은 대부분 동물의 뼈를 조립, 조작한 것입니다. 다윈과 헉슬리는 침팬지, 해켈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영장류인 침팬지, 원숭이, 사람이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갔다고 수정해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호미니드 유골은 조립되거나 조작된 것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일명 루시는 원숭이 종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의 뼈로 판명되었습니다. 필드 다우닌이 최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찰스 도스는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뼈를 줄로 갈아 맞춘 후 중크롬 상카리액에 담가 오래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40여 년간 인류 중간 종화석으로 세계 교과서의 진화론을 증거하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1953년 사기극으로 밝혀져 교과서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스컬 1470, 더 사람처럼 조작된 두개골임이 밝혀졌습니다. 인류학자 리처드 리키는 케냐에서 발견한 두개골을 사람처럼 보이도록 조작,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고생물학자 브로메찌가 컴퓨터로 정확하게 복원하자 인류의 중간종 화석이 전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조작물을 학계에 발표하여 유명해지는데 오류가 밝혀져도 한번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바로잡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마와 21세기 천동설, 진화론 21세기 천동설이 되어버린 진화론.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은 오로지 지구 주위를 돈다. 모든 천체의 표면은 완벽한 구이며 수정처럼 매끈하다. 과학적 사실로 인식된 세계관은 실제로 나중에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도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교과서를 통해 21세기의 천동설이 되어버린 실험으로 입증할 수 없는 진화론은 이제 과학적인 비판조차도 종교적 주장이라며 논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시정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화론자의 음모, 노마의 정체를 살펴보면 교독관 분리란 과학과 종교는 서로 탐구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제 갈 길을 가자는 주장으로 진화론자인 굴드가 제안했으며 창조 진화 논쟁으로 혼란했던 미국에서 많은 식자들이 동감하게 되었으며 결국 진화론은 과학, 창조론은 종교라는 등식을 고착화시켜서 미국에서 창조론 교육을 퇴출시키고 진화론 교육을 정착시킨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노마에는 동의하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교진추는 노마가 주장하는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일종의 해석체계이며 신념이자 일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해 우리 모두가 연구하면 할수록 어디에서나 진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교리로서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복잡성은 너무나 커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밀러의 스승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해롤드 유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과학 교과서를 통해 균형 잡힌 세계관을 견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성장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계관은 평생 떠나지 않고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종의 종교인 진화론적 사상을 학교에서 강제로 주입시키는 교과서는 개정돼야 합니다.